수업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에 이제 우리가 클리언스의 중요성, 클리언스가 이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고 설계에서 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형을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이제 클리언스를 잘못 부여하면 회사의 원가에 막대한 손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으로 보면 굉장히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교수가 이제 계속 그거를 강조를 했는 거고, 그러면 클리언스가 이제 뭐 왜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이제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중요할까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실제 현업에서는 클리언스를 뭐 반대로 줬다, 뭐 다이 해줘야 되는데 펀치 줬다, 펀치 해줘야 되는데 다이 해줬다 이러면, 아까도 4m짜리 예를 들어서 금형에 전단 윤곽선이 있는 금형 같은 경우는 소재를 전부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프로 세계에서는 학생들에서는 이제 그걸 좀 이해가 되고 뭐 또 한번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이제 현장에서는 원가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애로사항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클리언스의 중요성을 이해를 하시고 좀 해주면 좋겠다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수업 시작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 뭐 일단 이제 2교시 때는 이제 그러면 전단각을 어떻게 줄 거냐. 전단각이라 하는 것은 뭐 시어 앵글 이렇게 시어각이다 이렇게 주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프레스를 스탬핑 한다든지 어떤 자동차 산업을 하는 이렇게 물건을 찍는 이런 업체들은 외곽으로 다 공단 쪽으로 다 벗어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구로 보면 뭐 성주다, 또는 뭐 성서공단의 저 끝단부다, 또 시내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보면 이제 이제 경북으로 보면 경산이다든지 외관, 뭐 그 다음에 뭐 영천, 뭐 이런 쪽으로 다 이렇게 빠져 있는데, 이제 빠져 있는 이유는 뭐 공단 지역이 이제 환경적으로 보면은 뭐 공장 가격이 사서 이제 그쪽으로 이주한 것도 있고, 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울산에 있으니 이제 울산 쪽으로 이동이 쉬운 그런 부분도 있는데, 교수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프레스 금형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면, 이제 소음이 많이 나니까 이제 주거지역 안에서는 이제 뭐 시내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시내 안에 뭐 공장 있는 데는 없잖아, 그죠? 이제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소음을 내는 그런 공장이 아니고, 뭐 어떤 지식 산업이라든지 어떤 뭐 연구기관이라든지 또는 제조업이 아닌 어떤 이런 바이오 산업 이런 쪽은 뭐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제 일단 스탬핑을 한다는 거는 찍는다는 거잖아. 찍는다든지 용접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소음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들 이제 프레스 금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외곽으로 가는 게 맞는데, 그러면 안에 있을 수도 있는데, 안에 있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공부를 하는 이 전단각을 어떻게 잘 주느냐에 따라서 소음이 발생되고 안 발생되고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뭐 2주차인지 3주차 때 이제 공부를 했을 텐데, 전단각을 준다는 거는 어떤 소음을 감소하고 충격을 완화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시어각을 준다는 거는 전단할 때에 1대1로 전단각이 없으면은 잘 잘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어각을 주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4가지로 이렇게 좀 예를 들어놨는데, 어떤 게 있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펀치 또는 다이의 절삭날의 각도를 주는 거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뭐 각도가 없이 이렇게 전달을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약간 테이프각을 주는데, 이 펀치의 전단각을 주면서 휘어진 브레이크를 얻게 되므로 브레이킹 강홍에는 사용할 수 없고 피어싱 강홍에 사용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펀치의 펀치가 예를 들어 전단각을 주버리면은 브레이크가 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브레이킹 강홍에 피어싱 강홍에 사용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A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각도를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번지 면에는 평면이고 밑에 이쪽 면에다 다이 면에다가 좀 이렇게 알파 각도를 줬다는 거죠. 각도를. 그 다음에 이제 B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그 온호 타입으로 이렇게 줬다는 거고, 이제 C 타입은 이제 각도를 주기는 주는데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전단각을 줬다는 거고, 이제 D 같은 거는 컨벡스 시어라고 볼록하게 줬다는 게 볼록하게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각도를 테이퍼 각이라든지 웨이브를 준다든지 어떤 원호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이렇게 완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대면 수업을 안 하니까 비대면이니까 여러분들 책상 앞에서 이제 어떤 이런 뭐 교수 손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손이 뭐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면 손을 평면으로 이렇게 준다기보다는 약간 각도를 이렇게 주면 이렇게 각을 주면 여러분 손바닥을 이제 이렇게 마주치면은 손바닥을 마주치면 이렇게 쫙 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약간 양쪽 손으로 약간 힘을 주면은 약간 이렇게 각도를 주고 이렇게 때리면은 소음이 적다는 거죠. 이런 원리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전단각을 주는 원인은 결국은 소음도 충격도 완화되지만은 결국은 닿는 면적이 1대1로 안 닿기 때문에 어떤 내구성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좋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전단각은 보통 뭐 12도 이하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책에는 이제 어떤 책이라기보다는 교재에는 뭐 14도 이하까지도 사용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아까 이제 클리언스를 5 내지 10% 주라고 얘기했듯이 그 차이에 따라서 이제 다르다. 그럼 뭐 꼭 교수님 그럼 뭐 12도 이하를 줘야 됩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그 뭐 현재로 봤을 때는 뭐 책대로 하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여튼 14도 이하를 주면은 이제 그 전단이 만약에 그 이상을 줘버리면 이제 그 전단이라기보다는 후렌지가 될 수 있는 이런 쪽이 되다 보니까 참고를 좀 해라는 거죠. 그래서 전단각을 주는 목적은 전단력을 감소시키기 위한다. 전단의 파워를 이거를 좀 줄인다는 거죠. 아까 우리 전단 저항이 뭡니까? 클리언스를 적게 줬을 때에 전단 저항이 이제 많이 이제 생기니 결국은 번지 마모나 다이 마모가 일어나고 어떤 그 이중 2차 전단이 일어나고 결국은 제품이 뒤틀리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완화하기 위해서 전단각을 주는데 12도에서 14도, 12도까지, 14도까지 줘라. 그 다음에 이제 전단력을 감소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이제 전단 하중은 여기 이제 알파도가 있고 H가 클수록 전단 하중, 이게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이 각도가 이게 이 전단각 알파도하고 이 높이가 클수록 전단 하중은 감소한다. 대신에 이제 이게 적다면은 전단 하중은 감소하는 당연히 이제 뭐 증가되겠죠. 증가되지만 이 범위를 12도 이하로 줘라. 그래서 이제 클리언스는 13 내지 14% 정도 줘라 이래 돼 있는데 아까 뭐 교수가 얘기했듯이 5 내지 10% 줘라 그 말에서 좀 벗어났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클리언스는 좀 많이 주면 하중이 감소한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순차 이송형은 프로그레시브라는 거를 이제 순차 이송형이라고 하는데 보통 브랭크 두께의 3분의 1 정도를 하는 게 좋다. 브랭크 두께에. 브랭크 두께라 하는 건 뭡니까? 소재가 예를 들어 가지고 ET다 이러면 ET의 3분의 1은 얼마입니까? 0.6이잖아요. 0.6mm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 브랭크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전단 높이 같은 경우는 이 H는 재료 두께 그대로 줘라. ET면 2mm를 줘라. 2mm 줘라. 왜? 펀치가 이제 펀치 길이는 뭐 50mm 될 수 있으니까. 얇은 소재는 2배를 줘라. 얇은 소재는. 얇은 소재는 ET로 줘라. H 값을. 얇기 때문에.
좀 많이 주라는 거지. 많이. 높이 자체를. 이렇게 주라는 거지.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전단각을 주는 어떤 방법이다. 근데 이거는 뭐 사실은 이론적인 거고, 현업에 가면요, 현업에 가면 이제 뭐 그 소음이 심하면 그냥 뭐 어떤 엔지니어들이 현장 엔지니어들이 그냥 옆으로 뭐 테이프각으로 막 이렇게 갈고 X로 갈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왜냐면은 전면적으로 우리가 아까 손바닥 쳤듯이 마주치면은 소리가 심하듯이 약간 각도를 주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기준도 없이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다 경험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참고를 하면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단 이제 역인데 그러면은 이제 전단각은 그래 줬는데 전단역이라는 거는 뭡니까? 전단역 힘이라는 거죠. 어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50파이짜리를 따는데 전단하는데 어떤 필요한 힘이라는 거죠. 어떤 필요한 힘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 뭐 하나의 제품이 이제 이게 뭐 작년에 내가 어떤 중간고사에 낸 것 같은데 자 이게 요게 지금 여러분 뭡니까? 요게 여기 제품이라는 거 요거는 브랭크라는 거죠. 아까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브랭크. 브랭크는 뭡니까? 다이를 기준해서 번지에 크렛을 주는 거죠. 이게 만약에 지금 뭐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제 얘기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제로 두께가 1T고 1T고 제로 두께 요놈이 1T고 그 다음에 이제 직경이 이 100파이라 100파이 이제 파이 DT니까 100mm랑 직경이 100mm고 타워 A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전단을 할 때는 재료가 이제 인장 강도가 있고 이제 전단 강도가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그 KS 규격이나 그 일반 지스 규격에 일본 규격이나 일반 국제 규격에 보면 인장 강도가 많이 나타내요. 그래서 인장 강도가 뭐 나타난다든지 전단 강도가 나타나는데 얘는 전단 강도가 적어졌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P는 전단 하중이라고 그래요. 전단 하중. 이게 이제 파이물이기 때문에 파이 DT, D가 100mm고 T는 1T니까 곱하기 파이 곱하기 100 곱하기 1 곱하기 30이 전단장 이러면 9425kg per 스퀘어 미리가 나온다. 이래 좀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읽어보면 제품을 강화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힘이 필요한가를 알아야 우리 설계할 때 금형의 부품을 설계를 할 수 있다. 즉 제품 가공을 위한 프레스 용량을 선정한다. 이게 이제 전단력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하면 안 된다. 어떤 물건을 가져왔을 때 저거를 타발했을 때 타발력이 얼마냐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제 프레스 기계도 선정하고 그래서 설계자가 그 매우 중요하다는 게 뭐냐 하면은 설계자는 모든 걸 다 알아야 돼요. 왜? 현장에 리드를 하고 어떤 내가 도면을 그리는데 그 도면 설계자가 그걸 모르면 넌센스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을 짓는데 집을 짓는 설계자가 그림을 어떻게 그렸는지 방은 뭐 어떻게 만드는 건지 상수도는 어떻게 하고 하수도는 어떻게 하고 방 크기는 어떻게 하고 뭐 벽체 설계는 몇 밀리라고 이걸 모르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설계자는 금형 설계자는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중을 안다는 거는 뭐 전단 하중을 알아야 프레스 기계를 우리가 선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아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제품의 전단 작업에 필요한 힘을 전단면의 면적과 재료의 어떤 전단 강도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생각하면 재질이 이제 강한 소재일수록 전단 강도가 많이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연성 계절일수록 힘이 적게 들어가고 뭐 재질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고 또 제품의 형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 이거지. 이게 매우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준이 뭐냐? 어떤 전단 저항이나 전단 강도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떤 주어진 제품이 인장 강도밖에 안 나왔다 이러면 인장은 늘어나는 거니까 전단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니까
인장 강도의 5분의 4, 그러니까 한 80%, 만약에 뭐 30kg가 인장 강도가 주어지면 38, 24, 24kg 정도가 전단 강도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이 여기 지금 그림에 있는 이 소재가 1T짜리인데 동그란 요 파이 100파이짜리를 내가 따고 싶으면 요 따는데 필요한 힘은 9425kg다. 9.4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 거죠. 쉽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단 강도를 계산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의 프레스를 결정하고 프레스를 선정하는데 또 기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참고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단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다음 장에 보면 여기 이제 청색이 이렇게 요 부분을 내가 절단하고 그 다음 외곽을 이렇게 다 절단하는 거죠. 외곽을 이렇게 전단면 이 전단을 해야 되니까 이걸 이제 할 때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제 시어각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자, 공식은 전단적은 K는 뭐냐? 여기서 K는 보정 개수다. 이 시어각이 때문에 이제 시어각을 줬기 때문에 시어각을 안 주면 예를 들어서 1로 계산해야 되지만 시어각을 줬기 때문에 이제 조금 쉽게 얘기하면 뭐 보정 개수를 줘야 되겠죠. 보정 개수. 그 보통 뭐 보정 개수들이 이제 뭐 1로 줄 수도 있고 또 더 줄 수도 있고 더 적게 줄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보정 개수는 주어집니다. 주어지고 그다음에 L 값은 이제 이 전단 길이에요. 길이. 그다음에 재료 두께. 그다음에 이제 전단 강도. 재료의 전단 강도 이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H가 T일 때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보정 개수를 나타내는데 보통 K 값이 이제 시각이 아까 H라는 게 뭐였냐면 이 높이였지 않습니까? 높이? 이 H 여기 이제 시각을 줬을 때 높이가 재료 두께일 경우에 0.4 정도를 준다. 0.4, 0.6 정도. 그러니까 H가 이제 2T일 경우는 2배일 경우는 K 값이 0.2, 0.4 정도 준다.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교수가 얘기했는데 이제 전단 강도가 안 나오고 여기 보면 시그마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시그마가 나오는 거 인장 강도다 하니까 5분의 4 정도가 이제 인장 강도다, 전단 강도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이 재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제를 한번 보자 이거죠. 이제 예제는 인장 강도가 40kg 가지고 인장 강도 40kg 나왔으니까 우리가 전단을 하는데 필요한 때는 뭡니까? 교수가 얘기했잖아요. 5분의 4라고 했으면 40 곱하기 5분의 4니까 80% 정도 되니까 48에서 32kg 정도 되는 거죠. 32kg. 이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집에서 그냥 예제 이 인장강도가 인장강도를 적으면 안 됩니다. 이건 인장강도는 드로우나 성형할 때 쓰는 거고 여기서는 전단강도를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수님 뭐 시험 문제에는 인장강도가 나오는데 전단강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5분의 4 정도 80% 정도 주라고. 그리고 두께가 이제 2mm다. 재료 두께가 2mm다. 이럴 때 이제 전단력을 계산해라. 이래 되는데 이제 L1, L2를 계산해보자. L1은 뭡니까? L1은 이제 이게 외곽.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외곽이고 외곽 사이즈를 다 이래 다 하는 거죠. 다 이 길이를 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L2는 구멍의 전단 길이, 요거 6파이 전단 길이. 그 다음에 구멍이 뭡니까? 요게 이제 10mm짜리가 두 개니까, 요 10mm, 5mm, 5mm니까 요거 구하고. 이 전단 길이를 다 계산했더니 180.84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전단 강도는 아까 조금 전에 70 내지 80%를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정 개수 값 곱하기 L 값, 제로 T 곱하기 전단 강도 계산한 걸 계산했더니 지금 약 11,573kg다. 11톤 정도 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 이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 계산하라면 이거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즉 다시 말해서 전단을 하고 전단하는 그 길이를 다 총 길이 L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그림을 봤을 때는 안에 이제 이게 그 사각자리에 어떤 구멍이 있고 동그란 구멍이 이걸 이제 있는 이것도 전단이 돼야 되니까 전단 길이를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제로 두께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인장 강도 대신에 전단 강도를 계산하고 시어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시어각이 없으면 그냥 1 있으면은 뭐 이제 제로 두께가 그 H일 때는 0.4 제로 두께 2배 이게 이제 2T일 때는 0.2 이런 식으로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시각이 있는 경우를 계산했는데 여기는 보정을 이제 1로 계산해 가지고 그냥 계산이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어렵습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어려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보통 보면은 이제 그 기사 시험이나 이런 데도 보면 전단 길이를 계산하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길이를 계산하는데 이제 다 계산 잘 해놓고 이 밑에 이제 단위 환산을 좀 이제 이게 힘이기 때문에 킬로그램으로 나와야 되는데 뭐 킬로그램 더 스퀘어 제곱미리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게 하중으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킬로그램 F입니다. 포스 킬로그램 F 포스라는 말인데 일단은 그 기사 시험 같은 데는 다 계산해 놓고도 단위를 못 적어 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그 문제를 버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단위 환산을 좀 잘해야 된다. 계산이야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여러분들은 대학생이니까 계산하는 어떤 거는 뭐 그 과정보다는 이제 전단 길이에 대한 어떤 그 길이를 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판단할 수 있는 판독법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위 환산. 근데 최근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 프레스 금형도 보면은 시뮬레이션 이런 그 소프트웨어들이 잘 나타나니까 그 그림을 집어 넣어버리면 아예 이제 그 뭐랄까 그 쉽게 얘기하면 전단력이 계산이 되어서 나오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하기도 또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업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그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나중에 대면 수업할 때 교수가 이거를 이제 한번 체크해 볼 겁니다. 제대로 전단력을 계산할 수 있는가, 전단력 계산할 수 있는가, 커런스 부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브랭킹과 피어싱은 반대다. 그 다음에 이제 시어각을 주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제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만 제대로 알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난 뒤에 설계할 때, 아, 교수님이 왜 저런 걸 강조했나. 그때 이제 이해를 한다. 이걸 모르고 이제 그 설계 구조를 여러분이 이제 캐들 다 할 수 있으니, 그 나중에 이제 그림 그리라 하면, 진짜 그림만 그리는 거, 설계 구조를 해야 되는데, 그림밖에 못 그린다, 이거지. 우리 이제 학생들은 훌륭하기 때문에, 교수 얘기를 잘 듣고, 잘 할 것이라 이래 보고 있습니다. 믿어야죠. 어떡하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그 시트 넘겨볼게요. 자, 여기서 또 이제 그 좋은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시어각이 이제 앞에는 그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는 뭐냐 하면 여기서 이제 보면 박스를 해놨는데 전단력을 계산하여 사용 프레스를 지정할 경우에 최대 20%의 여유를 준다. 그 다음에 전단력의 크기가 프레스 능력 50% 초과할 때 금액의 전단각을 검토한다. 전단력의 스트립바 압력을 추가할 경우에 10% 입죠.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브랭킹을 앞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여기 지금 뭐 저 11톤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11톤이 나왔다. 11톤 맞죠? 11톤이 나오는데 그러면 프레스를 만약에 뭐 계산하기 좋도록 10톤이 나왔다 하면 1번 같은 경우는 그 프레스를 지정할 때 10톤 프레스를 살 게 아니고 13톤 정도 프레스를 좀 주라는 거고 이제 구매를 하라는 거 그게 이제 감안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전단력 크기가 프레스 능력을 50% 만약에 내가 그 15톤 프레스를 샀는데 이게 그 회사에서 만약에 10톤밖에 프레스가 없다 이러면 전단력을 한 50% 정도 전단각을 주면 프레스 능력을 좀 감안해가 예를 들어서 10톤이라도 우리가 이제 15톤 프레스가 있다면 10톤이라도 찍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단력에 이제 스트립바 압력을 추가할 전단력이라는 거 전단하는 거는 스트립바가 있어야 되니까 전단 스트립바 압력을 추가할 때는 내지 10 내지 20%더 주라. 스트립바가 있는 경우는 한 20% 정도 더 주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 이제 예를 든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브레이킹에 필요한 힘, 전단의 길이, 두께, 전단 강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여유를 조금 더 오버 캐파로 했을 때 좀 만약에 10톤 같으면 12톤, 13톤을 주라.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서 좀 그 힘의 능력을 좀 이렇게 오버를 해라, 키워주라. 그래도 어떤 회사에 어떤 프레스 크기가 없다면 프레스가 내가 뭐 10톤 15톤이 필요한데 10톤밖에 없다면 반대로 전단력 금형에 전단 금형에다가 시어각을 좀 주면 15톤 힘이 나오더라도 10톤 프레스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이제 그 당장 이해는 안 되는데 그 이게 설계를 좀 해보면 교수가 얘기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이해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좀 넘어가 보겠다. 어때요? 뭐 비대면 수업이지만 교수 생각이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참 여러분 생각은 뭐 나는 교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한다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아 교수님 진짜로 어렵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만나서 이제 이렇게 그 프레스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정말로 이해가 잘 됩니다. 왜? 있는 그대로 현실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 이게 수학 공식 문제 풀고 이런 건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공부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 보면 암기 위주로 많이 하는데 암기 위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뭐 어떤 공부든 간에 이해, understand 위주로 하는 이해 위주로 해요. 이해. 암기 위주로 하면 구구단이나 외우는 게 암기지 실제는 그거를 어떤 물체를 이해를 해야 돼. 공학이라 하는 거는 공학의 개념은 뭐냐 하면 뭔가 어떤 물성, 그런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를 하고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 observe. 이해해. 그 관찰했는 거를 기록하고 그 기록에 대한 어떤 그거를 이제 어떤 그 비교 분석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내는 거죠. 뭐 가능하다면 측정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그 비교 데이터를 검증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검증된 결과를 가지고 자기 이론을 접목시키면 하나의 논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외워서는 안 된다. 지금 교수가 얘기하는 거 외워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전단 금형에 전단력이 나오면 전단 길이가 나오면 그걸 계산했었어요. 계산한 데까지는 이론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계산해가 30톤이 나왔다 하면 내가 어떤 회사에서 어떤 그 회사의 고용주가 사업주가 내가 30톤 프레스가 없어요. 없으면은 설계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30톤으로 고집해야 될 거냐?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전단 각을 검토, 시어각을 검토하면 내가 30톤 프레스는 없어도 25톤 프레스만 있어도 그 어떤 제품을
전단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뭡니까? 사장님, 내가 이렇게 설계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회사는 30톤 프레스가 없어도 25톤 정도 프레스만 있어도 이 제품을 생산할 수가 있겠다라고 자신있게 전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우리 설비 안 사도 되네? 설비가 필요 없네? 그러면 김 엔지니어가 정말로 계산해보니까 25톤 정도밖에 안 나와? 예, 저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전단가를 좀 주고 해봤더니 25톤으로도 충분히 이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장이 김 엔지니어한테 또는 예를 들어서 김 책임 연구원이다 이러면 그 김 책임 연구원을 어떻게 보겠어요? 야, 정말로 우리 회사에서 이런 진짜 그 엔지니어가 있구나. 이 친구는 없으면 안 될 존재구나. 이게 나중에 연말에 보너스도 좀 더 줘야 되겠다. 이 친구 같으면 믿음이 간다, 신뢰가 간다 하면 회사에서 농락하겠죠. 회사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실력을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레스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교수가 얘기했잖아요. 뭐든지 어떤 일이든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해하려고. 어떤 물상을 그러니까 어떤 물체를 분석하고 관찰하고 그것을 검증하고 그것을 비교 측정하고 그 비교 측정 데이터가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에너지를 넣고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를 뿌려면 그게 하나 논문이 되는 것이고 그 논문이 이제 어떤 발표가 되고 하면 자기 하나의 어떤 그 노하우가 되면서 특허로도 연결이 되는 이런 겁니다.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그리고 공학이라는 거는 그 답을 찾을 수도 있고 답을 찾을 수도 없어요. 대신에 분명한 것은 답은 있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정밀 강화를 하는데 내가 100분의 1000분의 1을 맞춰야 되는데 나는 100분의 2다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인 메커니즘에서 어떤 인문학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문학적으로 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어떤 엔지니어로서의 어떤 뭐랄까 어떤 로 데이터 어떤 실적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죠. 그러면 그 회사에 어떤 이익을 줄 수도 있고 이익을 주는 거죠. 다른 거는 못 주고 이익을 주면 그 사람은 인정받게 되는 거다 이런 거죠. 잠깐 이제 다른 쪽으로 교수가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 다음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그런 철판 쪽에 이제 크레온서 얘기도 나왔는데 전단 강도도 이제 전단 저항이 있습니다. 이제 인장 강도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전단이 나왔으니까 연질이 있고 경질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주로 철판이죠. 철판을 많이 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철판 중에서도 이제 전자제품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많이 쓰는데 보통 보면은 전단 저항이 강철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55 경지는 좀 높습니다. 한 10% 정도 더 높은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철판도 탄소가 0.1%냐, 2%냐, 3% 다 다릅니다. 딥도로 다르고 이게 하나 예인데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도표로 찾으면 됩니다. 이게 찾기 때문에 우리 전단력을 계산할 때 찾으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인장 강도에 아까 얘기했지만 전단 강도는 한 80% 정도를 선택하라. 저탄성 같은 경우도 한 80% 선택하라. 이 매우 중요하다. 근데 교수가 이제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이렇게 시험을 내면 절대 교수가 전단 강도를 안 줍니다. 안 주고 인장 강도만 줍니다. 인장 강도 주는데 답은 이제 이게 한 80% 나와야 되는데 그대로 그냥 곱하기 해서 그 답을 내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는 이제 인장 강도를 내면 나는 전단 강도를 적용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이제 전단력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알루미늄이든 저탄소가이든 간에 우리 전단 강도 예측이라는 거는 뭡니까? 한 80% 정도를 본다. 그럼 교수님 70%는 안 됩니까? 이러면 70%도 맞습니다. 70%도 맞고 80%도 맞다 하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한 80%
5분의 4 정도, 5, 8이 40이니까 5분의 4 정도를 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그 전단역을 이제 얘기할 때 있어서, 진도가 좀 이렇게 뭐, 빨리 나가는 건 아니고, 이제, 그 비대면 수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도 안 받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 진도 위주로만 나가다 보니 그러는데, 하나 예를 든다면, 이제, 전단역이 이제, 척박역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이드 스러스터. 이게 뭐냐 하면은,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이, 프레스락 하는 건 상하 이래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양쪽에 평탄도라든지 어떤 평면이 안 맞으면, 평행이 안 맞으면, 이, 그, 직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약간 사이드 스러스터, 이렇게, 옆에 지금,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약간 기울기를 이렇게 달아놨듯이, 이 직선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 직선으로 안 내려오고 약간 각도로 내려온다는 각도로. 이런 걸 이제 사이드 스루스트라고 그러는데, 그 이런 것들은 이제 전단 가공 시에 틈새에 의해서 측방향으로 하중이 발생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옆에 다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밀려 나간다는 거죠. 옆으로. 밀려 나가게 되면 여기 이제 뭐 어떤 그 스틸 소재를 옆으로 이제 측면으로 이렇게 이제 뭐랄까 이제 이렇게 백업을 해서 뭐 이렇게 맞는다든지. 그럼 여기 이제 측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까 크랜서를 우리 잘 줬어요. 5 내지 10% 줬는데 이게 여기는 넓어지고 한쪽에는 좁아지고, 그럼 전단장이 많이 발생되는 이 다이면이 갉아먹는 형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그 폐곡선 크로스라는 거는 뭐냐면 평형을 닫혀 있는 거는 평형을 유지하는데, 약간 그 넓은 거는 이제 넓다는 거는 뭐냐 하면 계곡 오픈 라인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어떤 번지 형태가 약간 밑에 어떤 그 백업이 없고 이러면 약간 벌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백업 장치가 좀 필요하고, 노칭이라든지 프렌징 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의 뒤에 어떤 가이드면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구조를 이해를 하면 좋은데, 하여튼 그 프렌지 같은 경우는 90도로 다운을 해야 되는데 옆에 잡아주는 어떤 가이드가 없으니까 사이드 스러스트가 발생이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설계할 때 내가 다시 여러분들한테 그 백업에 대한 구조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테니, 여러분들은 이론적으로 이제 집에서 이제 그냥 그 이렇게 이제 뭐랄까 영상 수업만 하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에 꼭 여러분 그 수업 시간에 교수님 손 들고 사이드 스러스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 이러면 이제 그때 가서 다시 구조할 때 다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리핑력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제품이 이제 스트리퍼라는 게 뭐예요? 스트리퍼. 제품을 잡아주는 것도 되지만 빠지는 것도 스트리퍼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스트리핑은 이제 전단 초기에 이게 눌리는 거, 이게 번지인데, 이 부분이 번지인데, 이게 이제 그 번지를 잡고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스트리핑력이라고 빠지는 거지. 전단 초기에 이제 눌림 현상이 있어 스프링 백이 현상이 생기는데, 이게 눌러버리면은 휨이 발생된다. 휨이. 이런 경우에 이제 스트리핑력이라 하는데, 스트리퍼역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그 구조적으로 좀 이렇게 알면은 이제 그 쉽게 얘기되는데, 하나만 볼까요? 재질이 강하고 얇을수록 스트리핑력이 당연한 거죠. 스트리핑이 적어진다. 재질이 강하면, 왜냐하면은 핀 받는 게 없기 때문에. 제품의 평면도가 일대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F2라는 거는 스트리핑력은 전단력의 약 한 30% 40% 주라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20% 주는데 제품이 평면일 때는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한 30% 정도 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전단력이 만약에 10톤이다 이러면 한 40톤 정도는 스트리핑력이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또 메모해 놨다가 이제 그 수업 시간에 또 얘기하고,
또 질문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이드 스러스트하고 스트리핑력은 전단 금형에서 꼭 필요한 힘이기 때문에 좀 아는 게 좋겠다. 외우는 거는 외우지 말고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둘째 시간도 한 40분 정도 이제 이렇게 장시간 수업을 했는데, 둘째 시간도 이제 그 전단역에 대해서 전단 길이 계산하고 이런 걸 좀 했는데, 시어각 주는 법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점심 식사하고 3교시에 이제 머리 좀 식혔다가 전단 가공 이론하고 이런 쪽에 좀 공부를 좀 하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그 10월달 지나가 대면 수업할 때 구조 설계할 때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테니 그 뭐 걱정하지 말고 그 수업에 임하면 될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식사 맛있게 하고 3교시에 또 얼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